everyone, this is Victoria and I'm here to introduce myself and help you get high scores in TOEIC speaking exam.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토리아입니다. 제가 금방 짧게 자기소개한 거 잘 알아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워낙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다 보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나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혹은 중간중간에 뭐라는지 잘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시면 이 문장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만큼 이렇게 완벽한 발음과 완벽한 문법으로 스피킹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before I get started,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워낙 영어 공부든 무슨 자격증이든 할 게 많으시죠?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도 뭔가 더 뭔가를 취득해야 되고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힘이 드실 건데 거기에다가 토익 스피킹, 토익 공부 열심히 해놨더니 이것뿐만 아니라 토익 스피킹까지 해야 된다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스트레스들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같이 토익 스피킹 고득점 아주 쉽고 재밌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많은 학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토익 스피킹에 대한 오해들을 먼저 풀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은 단순한 회화시험이다. 많은 학생분들 특히 해외에서 1, 2년 정도 유학을 하셨거나 어학연수를 하셨거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한 회화시험. 그래서 나는 외국인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해. 나는 conversation은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다가 완전 당황해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려워? 혹은 나는 잘 대답했다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이것은 바로 토익 스피킹은 비즈니스식 회화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이 비즈니스식 회화라는 것은 business to business, 상대방의 client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Hey guys, what's up? 이렇게 간단하고 너무 friendly한 단어만 쓰시다 보면 이게 점수를 높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연장선으로 토익 스피킹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영어를 구사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특히 비즈니스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더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복잡한 문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제가 example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o watch television at home because it's quiet and peaceful. 파트 3에서 자주 볼 수 있을 만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심플한 문장이 몇 점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바로 3점 만점에 3점을 받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I like to watch television at home because it's quiet and peaceful. 자, 그러면 많은 학생분들이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Watching television at home intrigues me the most compared to watching movies at the cinema because of numerous qualifications such as peacefulness it brings to my being.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쓰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생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외국인들이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패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 더 additional한 문제는 이걸 15초 안에 이걸 대답을 하려고 하면 no way, 이 fit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마 99%의 학생분들이 이런 완벽한 문법으로 이 정도의 단어를 써서 문장을 구사하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심플하고 간결 명료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토익 스피킹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키워드를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speaking is all about acting. It's almost like a mini musical. It's almost like a mini musical.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있어 보이죠? 빅토리아 장. 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이 미니 뮤지컬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토익 스피킹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생판
남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시는 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막 바로바로 입에서 안 나오고 이거 막 문제들이 괜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막 입에서 안 나오니까 더 힘들어 하실 텐데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대로만 하시면 고득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제가 파트 1에서 나올 법한 이 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Sandy Haley Show. Tonight, we have some of the most popular celebrities, including Sarah Baker, Mindy Jones, and Peter Rodriguez here with us. They will be sharing their success stories and their passion towards music. Now, let's welcome them to the stage. 이런 식으로 파트 1에서 가장 흔한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액팅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마치 이 쇼의 호스트인 것처럼 탈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 example 한번 보세요. 제가 금방 읽었던 그 패턴을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읽는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Sandy Haley Show. Tonight, we have some of the most popular celebrities, including Sarah Baker, Mindy Jones, and Peter Rodriguez here with us. 자, 여러분이 채점 잘하면 들어보셨을 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compare 한다면 누구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에게 더 주고 싶겠죠? 저는 똑같은 발음으로 읽었어요. 똑같은 발음으로 읽었지만 이 액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받으실 수 있고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같이 완벽한 발음을 하신다면 Hello and welcome to Sandy Haley Show 라고 읽으셔도 3점 만점 받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한 3점 만점에서 2점에서 3점 요런 애매한 선에 있을 때 Hello and welcome to Sandy Haley Show 이렇게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밝고 예쁘게 읽어주시면 3점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 묘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는 지금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제가 여러분께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이 아름다운 여동생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생머리에 아주 예쁜 여동생이에요. 오케이. 오빠나 언니만을 따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못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여동생에게, 이 사랑스럽고 예쁜 여동생에게 사진을 묘사를 해주실 건데 여러분이 사진을 묘사할 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앉아 있어. 둘이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이 예쁜 여동생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이 액팅을 하시면서 사진 왼편에는 여자 한 명이 의자에 앉아서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들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는 컴퓨터도 있고 펜도 있고 다른 office supplies들이 있어. 사진 오른편에는 한 남자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젖히면서 앉아있고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어.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동생이라는 시나리오를 들었냐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른쪽 남자 너무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어. 왼쪽 여자 너무 뚱뚱해서 살 빼야겠어. 여러분,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에게 그런 부정적이고 strong한 코멘트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이 사진을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해 주시면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Part 3는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액팅과 본격적으로 뻔뻔함이 들어가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 many times do you brush your teeth? 하루에 얼마나 이를 닦으세요? 라고 질문이 나오고요. 15초 동안 답을 하실 건데 준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막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나 이
평소에 글쎄 뭐 한두 번 하나? 어제는 나 뭐 집에 늦게 들어와서 못하고 그냥 잤는데 어떡하지? 옆 사람이 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채점자가 나 더럽다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막 오만 생각이 머리에서 맴도실 텐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뻔뻔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루에 4번 이를 닦는다. I brush my teeth 4 times a day. I brush my teeth 10 times a day. 상대방이 채점자가 쫓아와서 야, 너 10번 안 하잖아. 너 왜 그렇게 뻥쳤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포인트는 자신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English skill을 어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뻔뻔하게 얘기하세요. 뻔뻔하게 뻥을 치세요. 아시겠죠? 자, second questi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business trip and where did you go? Okay,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트립 간 게 어디고 어디로 갔었니?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많은 학생분들이 나는 출장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출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학생이라서 나는 출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마지막으로 출장 간 건 어제고 혹은 지난주고 나는 파리스를 갔다, 나는 롬을 갔다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오케이? 뻔뻔하게 액팅을 하시면 돼요. The last time I went on a business trip was yesterday and I went to San Francisco. 이렇게 도시나 나라를 한두 개씩 정하셔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완벽하게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어떤 퀘스천이 나와도 완벽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뻔뻔함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가 나왔는데요. 이런 차트가 나오고 학생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나서 퀘스천 앤서를 하시는데 자,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the new student check-in and where do we meet?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 처음 파트 4를 접하시는 학생분들이 It's at 9 and go to the college center. 이렇게 그냥 인포메이션만 툭 던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트 4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전화를 건 상대방이 무슨 모 대기업의 회장님 혹은 회장님 사모님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굉장히 깐깐하게 이렇게 막 청담동 이런 데서 소파 막 이따만한 거에 앉아 계시는 파마하신 막 되게 센 여사님들 아시죠? 그런 분이 전화를 하시고 저는 힘이 없는 일개 전화 상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t's at 9 and go to college center.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잘려요, 바로. 그쵸?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The new student check-in will be held at 9 and you should go to the college center. 이렇게 풀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모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ew student check-in은요, 9시에 있을 것이며 college center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art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는 이제 대놓고 여러분들께 연기를 하세요 라고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죠. Advice or complaint problem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왔던 advice problem을 보자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We are organizing an event to celebrate our store's opening. Please come up with some ideas that would promote this event.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Come up with some ideas. Come up with some ideas. Okay?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드바이스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정말로 절실하게 내 도움을 구하고 있고 나는 sure 도와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이 시험장에 가셔서 자기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무작정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omplaint problem 또 마찬가지입니다. I've ordered some products from your store, but I haven't received them yet. I'm very upset. Okay? 그 주로 complain 하시는 분들은 upset 하세요. angry 하시고 worried 하시고 concerned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하실 때 상대방이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apologize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지 진심을 담아서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간혹 파트 4라든지 파트 5에서 뭐라고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빵점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omplaint problem 같을 때
도저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손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혹은 고객 혹은 뭐 다른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점검을 해보았으나 지금으로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당신에게 callback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담아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저와 같이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장 가셔서 이런 백지 상태가 됐을 때 그런 테크닉을 쓰시면 점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6. 자, Part 6는요, 이제 Part 3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본인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So, 그 전 파트에서는 이제 약간 다른 사람의 가면을 썼다면, 이제는 본인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Part 6에서는 학생분들이 왜 힘들어 하시냐면, philosophical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선호하느냐, 철학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여기서 본인의 철학을 막 얘기하려고 하세요. 오케이? 이 60초짜리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이 인적성 사항을 알아보려고, 여러분들의 철학을 알아보려고 질문을 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려고 질문을 낸 거기 때문에 나는 막 이 철학적인 걸 얘기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example 볼게요. If you were informed that your income would increase by 10%, what would you increase your spending the most on? Choose one of the options provided below. 그래서 옵션에 clothes, entertainment, health and exercise 이렇게 옵션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Part 6에서 옵션 2개 혹은 agree, disagree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옵션 3개 나오는 질문 꽤 자주 나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당신의 인컴이, 당신의 월급이나 연봉이 10%가 늘어난다면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옷, entertainment 모든 entertainment 뭐 연극, 영화, 여행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alth and exercise, okay, 건강 이런 거에 돈을 쓰겠다 라고 봤을 때 여러분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마 clothes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clothes에 돈을 가장 많이 쓰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clothes, 자 15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clothes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clothes, 뭐 I collect them. 혹은 뭐 I'm interested in fashion.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기 볼게요. 다음 example, entertainment 보겠습니다. entertainment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traveling이라든지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뮤지컬을 평소에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봤다. 그래서 나는 10%가 increase 한다면 여기에 돈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Similarly, 비슷하게 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돈이 많아서 못 갔다. 뭐 나는 페리스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가보고 싶다. 가서 뭐 more shows, more entertainment를 enjoy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alth and exercise 볼게요. health and exercise는 사실 저는 절대로 여기 돈을 안 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돈이 더 늘어나면 저는 옷을 사지 헬스를 안 살 것 같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lth and exercise. 우선 나는 뭐 건강 보조제를 더 사겠다. health supplement를 더 사겠다. 왜냐면 나는 몸이 약하다. 연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정말 튼튼한 사람이라도 I'm a very weak person. I'm a very unhealthy person. 이라고 던져줄 수 있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health supplement를 하고 나서 뭐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연예인들이 다니는 gym이 있는데 celebrities들이 다니는 gym이 있는데 gym이 뭐죠?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헬스장이죠. 많은 분들이 health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gy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gym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뭐 personal trainer를 hire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요걸 하고 싶다. health and exercise에 돈을 쓰고 싶다. 혹은 뭐 organic food. Okay, organic food 같은 것은 usually very expensive 하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junk food만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organic food에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15초 동안 재빠르게 체크를 해보시면 clothes,
entertainment is okay. Okay. 그렇지만 health and exercise가 가장 할 말이 많은 애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을 내려놓으시고 요거보다 더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뭐 경제라든지 marketing, business, and 뭐 environment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분들이 정말 본인의 철학을 이 짧은 60초 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어버버 하시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TOEIC speaking is all about acting.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acting. It's almost like a mini musical. Okay?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커버를 하느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뮤지컬 배우처럼 여러분이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주 즐겁고 재밌게 답변을 하시면서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와, 내가 이 정도로 뻔뻔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니. 학생분들이 막 대답을 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와, 내가 진짜로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되는구나. 그리고 완벽한 대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면 발음 완벽하게 됩니다. 발음은 정말로 완벽하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말 뮤지컬을 하시는 것처럼 okay? 여러분들이 배우고 제가 감독으로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